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류아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법인 돈 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진짜 근데 질문 많이 주시긴 하거든요. 맨 처음에 창업을 하실 때 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법인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정확히는 잘 모르시니까 많이들 물어보시고 법인 처음에 개업하면은 또 도대체 이제 법인 돈 어떻게 가져와야 되나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똑똑하게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법인에서 어떻게 내 돈을 가져올지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뭐 검색하셨을 때 아니면 뭐 SNS나 이런데 정보가 정말 많은데 틀린 정보도 정말 많거든요. 그런 거 보고 잘못 알고 질문 주시는 경우도 많아서 제가 오늘 좀 이런 것도 바로 잡으면서 영상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많이 대표님들이 알고는 계세요. 법인에서 돈을 함부로 빼면 큰일 난다. 근데 정확히 그게 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시거든요. 요거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법인 돈을 왜 잘 빼야 되는지, 잘못 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에서 돈을 가져올 때 정당하게 내가 가져오지 않으면은 마치 내가 법인에서 돈을 빌려온 것처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이잖아요. 이자를 받아야겠죠? 그럼 나는 이자를 안 받아도 받은 것처럼 되기 때문에 법인세가 많이 나와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법인 돈을 갚아야 되는데 제대로 갚지 못했다. 그러면 대표가 이익 본 거 아니냐? 대표자의 소득세로 또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인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둘 다한테 안 좋은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가지급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훈님, 그 최근에 어떤 연예인이 법인에서 돈 빼내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아, 뉴스 본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그럼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지급금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거기에서 보충 설명을 조금 더 덧붙여 볼게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지금 법인에서 돈을 빌려왔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자 지급도 하고 정당하게 해야 되는데 뭔가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든지 너무 이게 금액이 크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이게 정말 그 횡령이랑 배임까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형사처벌까지 이제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뭔가 정당한 방법, 그게 아닌 방법으로 돈을 가져왔는데 이거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법인 계좌에서 제 계좌로 그냥 이렇게 이체하는 거는 대표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냥 뭐 마음대로 빼가지고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몰래 이렇게 빼서 썼다가 바로 갖다 놓고요. 네. 그런 식으로 뭔가 회계를 조작을 해버리면은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렇죠. 뭐 법인이 내 법인인 것 같고 사실 이 돈이 내 돈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제 인출이나 이런 거를 조금 너무 자유롭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매번 이제 결산을 하고 법인세 신고를 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록들을 만약에 정말 위법하게 조작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정말 그냥 가지급금에서 끝나지 않고 위험한 상황까지 처할 수 있으니까 가지급금은 어떻게 보면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그런 폭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회계 처리를 깔끔하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법인 돈을 쓰는 방법. 일단 첫 번째로 법인 자체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 당연한 얘기인데 왜 그렇게 실수들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 법인 자체 비용이랑 내 사적 비용이랑 구분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법인 카드를 잘못 썼다 그러면은 그냥 법인에서 돈 가져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지급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인 자체 비용, 예를 들어서 자산을 산다든지 재투자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법인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 이제 내 사적 비용이다. 뭐 가족 식사, 내 미용, 의료 그런 목적인 비용이다 하면은 그거는 대표님 카드를 써주시고 대신에 그거는 급여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같은 거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구분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많은 대표님들이 굳이 법인에서 내가 돈을 빼와서 내 개인으로 뭔가 그거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보통 그렇게 내 개인적으로 쓸 돈은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보통은 그런 자산 구축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필요하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법인으로서도 충분히 그런 부동산 투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법인 자금을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서 자산을 축적을 해놓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법인으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샀어요. 그 다음에 한 3년 지나서 그 아파트 값이 올라서 한 3억의 시세 차익을 얻었을 때 그건 누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법인에 귀속이 되지만 어쨌든 법인 돈도 제 돈이잖아요. 언젠간 인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법인으로 사는 것과 내 개인으로 사는 것의 그런 주택 수 차이 아니면 취득세율 차이 그런 것도 다 다르니까 그것도 이제 만약에 이 법인의 업종 추가를 할 수 있다면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개념은 이해되셨으니까 본격적으로 내 사적 비용을 가져오는 방법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급여로 가져오는 거죠. 이게 장점이 안정적으로 고정비를 인출을 해올 수 있다는 점. 근데 이게 또 세금이 나간다는 점. 그쵸? 근데 대신에 법인 입장에서는 급여 비용이니까 비용 처리가 돼서 법인세가 줄고,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걸 가져온 거니까 소득세가 나가는 개념인데, 이왕이면 이 소득세를 좀 줄이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여 테이블을 잘 세팅을 해야겠죠. 급여를 얼마로 세팅을 하느냐가 관건인데, 일단 첫 번째로 소득세율을 좀 낮게 적용을 받으려면은 총급여가 항상 중요해요. 총급여 너무 어렵나요? 연봉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1월부터 12월까지 그 급여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세율이 결정이 됐는데, 대표님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게 그 연봉 기준으로 이 소득세율 그 테이블이 적용이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검색하셨을 때 나오는 그 소득세율은 과표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봉으로는 조금 계산이 어려워요. 왜 우리 보면은 대표자 급여 그냥 모르면 500만 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500만 원이면 1년에 6천 정도 되잖아요. 6,300만 원 기준으로 그 과표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 그 과표 기준으로 내가 얼마를 세팅을 할 건지 역산을 해보면 좋겠죠. 근데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에 뭐 노란우산 공제나 아니면 뭐 월세세액 공제 같은 거 해당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런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총급여에 따라서 내가 못 받는 그 제한 리미트가 있어요. 그거에 맞게 세팅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세무사님은 전문가시니까 세무사님이 생각하셨을 때 그 법인 대표의 적정한 그 급여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딱 숫자로요. 근데 이게 진짜 사실 그 법인 규모가 얼마냐, 또 내 개인 생활비가 얼마 필요하냐, 뭐 내가 법인에서 추후에 뭔가 자산 같은 거 살 계획이 있냐, 아니면 뭐 내 신용도가 중요해가지고 급여가 좀 높게 책정이 돼야 되냐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사실 1인 가구냐 4인 가구냐에 따라서 다르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처음에 법인 이제 초기 사업자분들 1인 가구고 하면은 500 정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500이네요. 정답은 500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항상 제가 세금 얘기할 때 말씀드리는 게 이제 연간 분산이랑 인별 분산이거든요. 항상 세금은 연 단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걸 잘 분산을 해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법인에다가 아껴두지 마시고 미리미리 조금 급여로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이고, 또 인별 분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이 회사를 정말 내 가족과 같이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 가족 급여도 세팅을 잘 해서 인별 분산을 하면은 훨씬 세율이 낮아지거든요. 당연히 이제 가족분들이 실제로 근무를 했다는 그런 근거 자료는 준비를 잘 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임직원이니까 대표님도 퇴직금을 또 받아올 수 있잖아요. 퇴직금 얘기 한번 해볼게요. 퇴직금이 너무 좋은 게 일단 4대 보험료 부과가 안 되죠. 급여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엄청 많이 떼가잖아요. 퇴직금은 그런 게 없다. 그리고 근속연수가 5월에 될수록 세율이 정말 낮게 부과가 된다. 그런 게 장점인데, 퇴직금은 이 퇴사할 때 일시적으로 이제 인출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퇴직금 자원 마련이 핵심이거든요. 그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대표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을 해서 매달 불입을 할 때마다 법인세 비용으로 절감을 해서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근데 이게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표님 상황이 금융상품이 더 적합하다, 그런 경우에는 금융상품으로 세팅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세무법인 엑스퍼트에는 세무사님들이 그 금융상품 컨설팅도 다 같이 하고 계셔가지고 만약에 필요하시다 하면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남았는데, 이제 배당에 대한 얘기죠. 배당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아까 임직원으로서 급여랑 퇴직금을 가져왔잖아요. 자, 이번에는 주주로서 배당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개념이 다른 건데, 급여랑 퇴직금 같은 경우는 법인세가 계산되기 전에 여기서 내가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법인세가 계산되고 난 그 이익에서 주주가 배당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는 안 돼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또 이제 배당에 대한 팁을 좀 드리자면은, 이것도 똑같은 얘기긴 해요. 일단 최대한 연으로 분산하고 사람을 좀 분산을 하자. 그래서 배당 같은 경우도 정기 배당만 받지 마시고,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중간 배당으로 분산해서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고, 또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주주로 등재가 돼 있다면은 적절히 가족분들이랑 지분율 분배를 해서 배당을 가져오시면 세율을 좀 낮출 수 있겠죠.
자, 근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이거 지금 저도 너무 활용을 잘하고 있는 거긴 한데,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신 분들보다는 이제 개인 사업을 잘 운영을 하시다가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개인으로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 놨을 때 그 브랜드 가치, 단골들, 그런 것들 무형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법인을 세워요. 법인한테 이 영업권 무형의 자산을 팔아요. 법인한테 그러면은 내가 받을 돈이 있는 거잖아요. 판매 대금에 대해서. 이것도 법인 설립 이후에 내가 마음껏 가져올 수 있어요. 이거는 막 빼온다고 해서 가지급금도 아니고 사대보험도 안 붙고 아무튼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정이 하나 있긴 한데, 이 자산을 내가 팔았을 때 판매한 이익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개인으로서 세금이 나오는데, 이 법인 전환의 과정이라든지 시점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사업 상황에 따라서 세금이 절세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환 시점에 잘 컨설팅을 받고 진행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영업권을 법인한테 판매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판매 금액을 제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 뭐 예를 들면 뭐 이 정도면은 10억은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하면 진짜 좋긴 하겠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너무 무분별하게 이제 금액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아예 세무서에서 이제 정해놓은 기준이 있긴 해요. 보통은 이제 감정평가사님들이 그런 측정을 하는, 계산을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죠. 그러면 혹시 세무사님한테 연락드리면 그런 어떤 전환 시기에 복잡한 일 처리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저희 말씀드릴 게 또 있어요. 세무법인 엑스퍼트에서 법인 지원센터가 또 따로 기관이 설립이 돼 있어서, 이런 법인 설립이나 법인 전환 고민이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영업권 평가 같은 절차들도 저희 연계된 파트너 감정평가사님들 연결을 해드리고 그런 절차들을 좀 어려움 없이 도와드릴 수 있는 정책도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업종별 세무사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무사님한테 연락드려야겠네요. 그럼요. 저는 유경험자입니다. 열심히 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법인에서 내가 돈을 잘 빼오는 방법, 법인 재투자, 뭐 급여, 퇴직금, 배당, 영업권 평가까지 다양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조합을 해서 내 상황이랑 내 법인에 맞게 세팅을 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이제 연간 분산이라든지 인별 분산, 세율 낮추는 방법, 사대보험료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복잡한 상황이니까, 혹시 영상으로도 조금 이해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저희 법인지원센터에서 업종별 세무사님들이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